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NBN B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크립토 이슈 시간입니다. NBN 안채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믹스 상장 폐지 이후 닥사 측과 공방이 있는 등 이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당국에서도 이 사태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디지털 자산 사업자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었는데요. 오늘은 또 금감원 측에서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입장을 냈다고요. 네, 바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위믹스 사태에 대해서 입을 연 겁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어제인 28일 서울 중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열린 행사 후에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위믹스 사태에 대해 국내 자본시장 운영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면서 해당 사태가 어떤 과정으로 벌어졌는지 모니터링 중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앞서 닥사는 위믹스의 유통량 문제로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 있죠. 이 원장은 자본시장으로 보면 공시상 발행 주식 수와 유통 주식 수가 일치하지 않은 문제라면서 해당 사안을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FTX 같은 미국발 디지털 자산 문제도 과거 앨런 사태처럼 회계 문제였다면서 그동안 금융당국이 IFRS 틀 안에서 공시를 어떻게 할지, 주식 상황을 어떻게 할지 나름대로 오류가 없도록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 사태가 터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공방 하에 벌어졌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금감원장이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발언을 할 정도면 금감원 내부에서도 위믹스 사태를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금감원 쪽에서 혹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은 없나요? 네, 금감원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디지털 자산 문제에 대해서는 닥사 측에 권한을 위임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금 같은 경우 닥사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온 걸로 알고 있다. 그 노력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되기 위해서 저희가 서포트해드렸던 것도 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지금 개별적 이벤트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복현 원장은 어느 시점에 어떤 기준으로 거래 정지를 할지, 거래에 어떤 주의 조치를 할지 등에 대해서 뭐가 정답인지는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원장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건 금감원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의 판단이 옳았는지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금감원장이 유통량 불일치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런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이 해당 내용을 언급한 만큼 거래소를 대상으로 거래 지원 중인 코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위믹스는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상이하다. 이런 이유로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죠. 이에 대해 위메이드 장형국 대표는 지난 25일 미디어 간담회에서 실제 업비트에는 유통량 계획 정보를 공지조차 하지 않은 코인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위믹스만 상장 폐지되느냐 이렇게 억울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두고 한 업계 전문가는 금융감독원에서까지 유통량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만큼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유통량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당 전문가는 이번 상장 폐지 결정을 거래소 합의체인 닥사 측에서 내렸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유통량 이슈에 대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특히 이번 위믹스 상장 폐지에 있어서도 유통량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언급을 한 만큼 다른 코인들도 동일한 문제점이 있는지 거래소 자체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FTX 파산 관련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FTX 사태로 줄줄이 피해를 입은 회사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디지털 자산 대부업체인 블록파이가 또 파산을 추가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런 와중에도 어떤 FTX 파산의 수혜를 입을 거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은 곳이 있다고 하던데 어디일까요? 네, 바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얘긴데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JP모건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FTX 붕괴 사태 이후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거래소는 규제 준수 플랫폼에 한해서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미국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CME가 수혜자로 부상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JP모건은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의 붕괴로 이미 진행되고 있던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선 여기서 CME란 세계에서 가장 큰 선물 거래소인데요. 현재 만여 명의 직원들이 거래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아침 7시에 개장해서 오후 30분에 폐장하는 등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이 거래소의 거래 업무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CME가 이미 정부기관의 규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규제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이런 보도를 두고 CME가 기존 정부 규제에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디지털 자산의 선물 파생 상품 거래를 지원하고 있었던 만큼 앞으로 새로 생길 규제에 대해서도 다른 업체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좋은 예시나 기준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미 규제를 따르고 있는 CME가 수혜를 볼 거다라는 말씀인데요. JP모건뿐만 아니라 월가에서 또 나오고 있는 디지털 자산 규제에 관한 내용도 어떤 게 있나요? 네, 우선 JP모건은 추가적으로 해당 보고서에서 미카의 법안 발효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카란 유럽연합, 즉 EU의 디지털 자산 규제안인데요. 현재 발효까지 최대 18개월의 조정 기간을 거칠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FTX 사태로 각국의 규제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이런 법안의 조정 속도도 함께 발을 맞춰서 빨라질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온 거고요. 마이크 노브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도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를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노보그라츠 CEO는 월가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이자 억만장자 투자자로 알려져서 이런 주장을 한 게 더 눈길을 끄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24일에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요. 노보그라츠는 FTX 사태로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 신뢰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노보그라츠 CEO는 FTX 사태를 예로 들면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이 스스로를 규제하는 데 실패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FTX 사태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명성 논란을 도마 위에 올렸다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앞으로 디지털 자산을 사고 팔고 또 빌려주고 파생 상품을 만드는 모든 기업들이 강력한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FTX 사태로 지금 금융 중심인 월가에서도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한 곳들이 이미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가장 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이 이런 FTX 같은 중앙화 거래소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탈중앙화 금융으로 옮겨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JP모건은 이번 보고서에서 좀 어떤 이용자들이 탈중앙화를 선택할 것으로 보았나요? 네, 일단 JP모건은 이용자들이 탈중앙화 거래소로 이탈하는 일은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분석을 내놨습니다. JP모건은 FTX 붕괴로 인해서 기존 중앙화 거래소에서 활동하던 사용자가 탈중앙화 거래소로 옮겨갈 거란 전망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건데요. FTX의 붕괴에도 중앙화 거래소의 지배력은 여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이유로는 탈중앙화 거래소는 거래 속도가 느리고 자산 유동화나 주문 추적 기능으로 인해서 기관 참여가 제한적이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한 지정가 주문이 불가하고 해킹에 취약한 점 등 시스템의 위험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계열사인 라인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 사업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종료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쇄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네, 라인 측은 글로벌 블록체인 사업 역량을 NFT를 포함한 서비스 생태계 확장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라인은 지난 2018년 비트박스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후 사명을 비트프론트로 바꾸고 사업을 지속해 왔는데요. 당시 라인은 비트프론트 론칭은 블록체인 대규모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도약이라면서 신뢰받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서 이용자들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4년 만에 이 거래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28일 라인의 블록체인 사업 자회사 미국 지사는
비트프론트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로 비트프론트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인은 공지를 통해서 블록체인 생태계와 링크 토큰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비트프론트를 종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즉,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이번 서비스 중단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슈가 된 특정 거래소와 관련이 없다며 FTX 파산 사태 영향을 받은 게 아닌 거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일본에서 허가받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비트맥스의 운영은 계속될 거란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공지 후 비트프론트는 해당 일 오전 5시부터 신규 가입을 중단했습니다. 28일부터는 신용카드 결제도 막고 있고요. 다음 달 30일부터는 모든 코인과 달러 입금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출금은 3월 31일까지만 지원되고 거래소에 자산이 남은 경우 반드시 찾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시한을 넘기면 델러웨어주에 직접 청구를 해야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네, 라인에서 만든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라인에 이제 코인이 또 하나 있죠. 네. 링크라고 하는 코인이 있는데요. 링크에 대한 우려도 좀 같이 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라인 측이 혹시 이에 대한 입장도 내놨나요? 네, 라인은 링크에는 별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선 링크는 라인이 개발한 2018년에 개발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라인은 지난 2011년 메신저 출시 이후 경제 시스템의 부가가치를 공유하고 성장을 촉진하겠다며 해당 코인을 개발을 했는데요. 비트프론트는 라인이 라인링크를 처음으로 상장시킨 거래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회사가 서로 연관이 깊은 만큼 비트프론트의 폐쇄가 링크의 가치 하락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라인 측은 이번 거래소 폐쇄가 FTX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FTX 사태 당시 거래소 자산 대부분이 FTX 토큰이었다는 점이 유동성 위기로 번진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라인 관계자는 글로벌에서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사업을 접고 NFT 등 서비스 생태계 확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라며 생태계를 움직이는 자체 코인 링크는 빗썸, 게이트.io 등 다수의 거래소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 라인의 링크는 비트프론트를 비롯해 현재 빗썸, 후오비, 게이트.io, 맥시 등 5개 거래소에서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비트프론트에서 라인 링크 거래량은 0.34% 수준으로 전체 거래량에서 미미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번 라인의 거래소 폐쇄 소식이 FTX 사태와 연관이 없다거나 혹은 또 우리가 모르는 내부적인 회사 악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혹시나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가요? 네, 최근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이 상장 폐지되면서 위믹스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에 있는 P2E 코인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때문에 어느 한 기업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특이사항이 생기면 그 악영향이 업계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것도 기우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런 라인의 거래소 폐쇄의 경우 자체적으로 거래소 폐쇄하기 전까지 별다른 이슈가 없었다는 점, 이런 점 등이 파급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또 라인 측에서 FTX 등과 적극적으로 선을 그으면서 어디까지나 라인 블록체인 생태계와 링크 토큰의 경제적 성장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라인의 코인인 링크 또한 유동성이나 가격적인 문제가 보이지 않는 만큼 라인의 이번 결정이 업계 전체로 퍼질 우려는 없어 보인다. 이런 분석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참고로 비트프론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국내에서도 거래소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작년에 특정금융정보법이 발효가 되면서 이제 국내 거래소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문제 등이 이제 주로 이제 이슈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라인의 거래소 폐쇄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